네,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휴림로봇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일단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 줬어요.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 로봇주가 굉장히 강했죠. 네, 삼성전자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애들도 강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여기 검색 순위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 로봇주예요. 한라캐스트, KMR, 하이제날, SPG, 현대모백스, 엔젤, 휴림. 자, 이렇게 대략 한 10개 정도 되는 종목이 로봇으로 지금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실 장 중간에는요, 거의 14개 정도가 로봇주만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로봇주가 대세 섹터였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로봇주가 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계속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테슬라 휴머노이드 사업 방향 쓴다. 테슬라 메인 사업이 이제 로봇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한다. 자, 연휴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소프트뱅크에서 로봇 기업을 7.6조에 인수를 한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로봇 관련 얘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빅테크들도 이제는 미래 먹거리가 로봇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가 강한데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8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 요거는 이제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이게 중요하죠. 양적 긴축 종료는 무슨 말이죠? 허리띠 졸라맨 거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거시적인 관점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중국 지금 무역 전쟁이 약간의 낌새가 보이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요, 우리 휴림로봇의 역사적 신고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아직은 52주 신고가지만 충분히 지금 로봇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가능하죠. 이제 대략 20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휴림로봇은 전형적인 테마주, 세력주입니다. 충분히 세력들이 밑에서 매집한 게 보였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달성 가능하다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는 의미에서 댓글창에 신고가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로봇의 대장주는 얘였죠. 한라캐스트. 한라캐스트는 이제 신규 상장 좀 프리미엄을 받았다라고 좀 느껴지는 종목이에요. 냉정하게 뭐 대기업과 좀 엮여서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최근까지 대장주로 치고 갔던 종목들의 특징이 클로봇도 있고요. 워닝 로보틱스, 이제 워닝 홀딩스죠. 그리고 로보티즈가 이 세 개가 돌아가면서 대장 역할을 해줬죠. 얘는 현대차랑 엮여 있어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거래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워닉 홀딩스는 자회사 워닝 로보틱스가 메타랑 협업을 한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이대주가 LG전자예요. 플러스 오픈 AI의 피지컬 로봇 관련해서 샘플 납품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엮여 있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들의 특징이 대기업과 많이 엮여 있었다. 글로벌 빅테크랑도 협업을 하고 이런 게 좀 포인트였는데 오늘은 한라캐스트가 신규 상장 프리미엄을 받고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등주로는 현대모백스가 보이네요. 현대모백스 사실 얘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 대주주가요. 현대엘리베이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얘도 사실 대기업이 엮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휴림로봇 주주인데 왜 다른 종목 얘기해? 라고 얘기하시는데 휴림로봇은요 개별주로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편승한 테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휴림로봇 혼자 가면 휴림로봇 차트랑 수급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휴림로봇은 절대 그렇지 않다. 앞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때 뭘로 갔죠? 이낙연 정치 테마로 갔었잖아요. 자, 이때는 뭘로 갔죠?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로봇주. 원래 휴림로봇이 당연히 로봇 본연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맞으나 앞전에 갔던 거는 사실 명백하게 로봇만으로 간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로봇 테마에 편승해서 시원하게 가지고 있다. 오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시가총액이 드디어 5천억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오늘 프로그램 수급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자, 프로그램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 100%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90% 이상의 확률로 프로그램은 외국인 수급으로 장이 마감된 이후에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장중에는 분리가 돼 있어요. 외국인과 프로그램은 별도로 표기가 되는데 장이 끝나고 정규장이 마감되고 나서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 수량으로 잡히게
변환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가총액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어떤 가이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할 때는 이거 이미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잖아요. 프로그램에게 어떻게 조건값이 되면은 매도를 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놓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조건값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가총액이 5천억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천억 이하는 스몰캡이잖아요. 물론 5천억도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스몰캡이 맞는데, 그래도 5천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3천억 언더 이런 종목들은 보통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잘 들어오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5천억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외국인 수급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외국인이 주포인 경우에는요, 더 시원하게 종목을 상승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클로봇이 있죠. 클로봇은요, 항상 주포가 외국인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때도 프로그램이 강하게 쳐주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프로그램이 쳐주면서 신고가 달성 17% 상승을 해줬습니다. 클로봇이 전형적인 외국인 프로그램이 주포인 종목인데, 이제는 우리의 휴림로봇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얘는 그 전부터 세력 형님들의 느낌이 많이 났었죠. 제가 매일 강조드린, 자, 휴림로봇의 상장일의 역대급 거래량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자, 앞전에 특별한 유의미한 거래량이 없어요. 물론 이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때가 역대급 거래량이었죠. 하지만 자, 윤석열 테마에 편입하면서 이때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준 이후에 엄청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이 이제 하락을 했죠. 테마가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때 들어왔던 세력은 이미 엑시트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물론 상장일의 역대급 거래량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거래량은 무려 4번이나 터뜨려졌습니다. 근데 위치가 이런 10,000원이 넘는 고점 구간이 아니죠. 상대적으로 역사적 신고가 12,000원 구간에 비해서 여전히 저가인 위치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준다. 이게 중요한 의미죠. 자, 이렇게 등락률이 크잖아요. 전형적인 세력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들은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근데 이 노란색 박스 구간,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죠. 제가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강조드렸어요. 자, 이때는, 그리고 이때는 상승 이후에 하락, 상승 이후에 하락, 이 패턴이었다면 이때는요, 상승 이후에 물론 이대로 하락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때 뭔가 수당했던 게 이 라인을 지켜주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거래량이 터졌던 요 캔들 더 확대해서 볼게요. 요 캔들의 하단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21선을 깨지 않는 이 흐름들, 요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물론 혼자서 간 건 아니에요. 로봇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가졌기 때문에 얘도 같이 가졌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분명히 이 휴림 로봇은 주포가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 이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종목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결국 종목을 올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 그 명분을 물론 만들어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없었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세력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로봇주가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휴림로봇 어디까지 갈 건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고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맞춘다라고 주장하는 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주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로봇주 애들이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로봇 섹터가 죽고 있는지, 죽고 있다면 휴림로봇도 단독으로 치고 갈 수는 없어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이렇게 치고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노출된 재료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휴림로봇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보통 로봇주가 이제 꺾이는 시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휴림로봇도 그때 추세가 꺾일 거고, 그렇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휴림로봇 주주분들에게 휴림로봇 지금은 위험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이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섹터의 흐름을 보고요, 지수의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지수 자체도 너무 좋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있지만
자, 미국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사.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양적 긴축은 곧 종료. 이거 긴축이 끝난다라는 거는 이제 곧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다. 금리 인하도 하게 되면서 긴축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증시의 상승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새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대도 관련주들 대표적인 게 샘표가 있고요. 샘표 식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오늘 좀 시원하게 장초반에 가지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미리 알고 있으시면 이 기사를 보시고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단타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 꿀팁을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어찌됐건 미국과 지금 중국의 무역 대립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트럼프가 11월 1일에 관세를 매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관세를 매길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 이거는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우리 휴림노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트럼프가 11월 1일 중국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날짜를 못 박은 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면요. 나 11월 1일까지 너네랑 협의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이게 사실 트럼프식 화법이죠. 그리고 에이펙에 언제죠? 10월 29일 날 방한하잖아요. 물론 이때 왔다가 에이펙 참석 안 하고 간다란 말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때 와서 시진핑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노이즈는 이 전까지는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일단 미국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예,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로봇주가 강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로봇 노동자 현실화되다. 테슬라가 사업 방향을 바꾼다고 해요. 자,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를 낮출 수 있다. 요 내용인 건데, 추가적으로 이게 있었죠. 삼성전자 로봇 자회사 내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출시. 자, 삼성전자 자회사 어디죠?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 추세가 엄청 좋아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항상 휴림 로봇 얘기하면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자, 6, 7개월간의 박스를 최근에 돌파를 해주고 나서 박스 상단은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얘 이제 출발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얘도 오늘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최근에 기간 수급이 너무나도 좋아요.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최근 외국인도 지금 5일 동안 하루 빼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개인은 매도를 한다. 참 안타까운데요. 자, 레인보우 역시도 이제는 출발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대략 한 30% 남았는데, 이거 사실 레인보우도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대비 시원하게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현재 6조 8천억 정도 되는데요. 결국 시가총액으로만 봤을 때는 레인보우가 움직여줘야 나머지 로봇주들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레인보우 역시도 흐름이 좋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연휴 때 나왔던 요 얘기. 소프트뱅크는 투자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7.6조의 스위스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세계가 AI 기반의 로보틱스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이 얘기가 있었죠. 네이버가요, 이 썸머 로보틱스라는 벤처 회사에 투자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피지컬 AI 신규 투자처를 찾는다. 자, 네이버는요, 이미 클로봇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자, 테슬라도 지금 로봇에 힘을 주고 있죠. 삼성 휴머노이드가 내년에 출시한다고 해요. 자, 소프트뱅크, 얘네도 지금 무려 7조를 넘게 쓰면서 로봇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네이버, 얘네도 계속해서 로봇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죠. 자, 이게 미래의 먹거리란 뜻이죠. 자, 머스크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이긴다. 근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10억 개의 AI 칩, 테라와트의 전력, 그리고 1억 개의 로봇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자, AI 칩, 이거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자, 테라와트의 전력. 이거 전기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회사들 얘기하는 거죠. 로봇. 지금 제가 로봇 투자하는 기업들 다 읊어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세 개의 섹터가 매우 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연일 신고가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휴림 로봇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가장 강력한 섹터가 어딘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현재 반도체가 맞습니다. 물론 에너지도 중요하고요. 로봇도 중요해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지금 매출에 찍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3분기 잠정치를 발표했죠.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자, 당일날에는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 보세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삼성전자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앞전에 상승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때 무려 2년간 상승을 해줬어요. 뭐 때문에 갔죠? 자, 기존에 삼성전자가 만들었던 이 SSD와 이 D램은요, 원래는 컴퓨터에만 사용됐던 부품이에요. 근데 이때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에 이 SSD와 D램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새로운 수요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올라갔다. 자, 이때는요. 이때 이제 메모리 사이클도 온 것도 맞는데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무려 1년간 상승을 해줬다. 이때는 엔비디아 GPU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GPU에 필요한 게 HBM이었잖아요. 자,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엔비디아 납품은 실패하죠.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 지금은 엔비디아 납품 이제 진행하죠. 자, 플러스. 자,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앞전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사이클이 오면 최소 1년을 간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길게는 2년도 가요. 그렇다라는 건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 때부터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삼성전자가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우리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추측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연일 삼성전자가 신고가 플러스 증권사 리포트 상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걸로 고민하셔야죠. 아, 그럼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테크윙은요, 삼성전자가 SSD를 만들고 D램을 만들었을 때 요 양품인지 불량인지 테스트를 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삼성전자 30% 갈 동안요 150% 가까이 갔어요. 얘는 장비 업체입니다. 자, 심텍이란 종목이에요. 심텍은 삼성전자가 만든 SSD와 D램을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얘는 부품 회사이죠. 얘는 무려 134%가 갔어요. 삼성전자가 30% 갈 때 나머지 소부장 업체들 테크윙 150%, 심텍은 134%. 느낌 오시나요? 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트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1개에서 2개는 가져가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 그 위치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엔비디아 납품을 실패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 시기도 100%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얘도 같이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자, 이 기업은요, 삼성전자와 거래도 하지만 하이닉스와도 거래를 해요. 둘 다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당연히 필수적으로 올라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아쉽게도 팔고 있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예요. 뭐죠? 앞으로 매출이 올라갈 걸 아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은요, 항상 종목을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앞으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종목 역시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휴림노보 매도하시고 이 종목 진입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휴림노보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이 종목 우리 올라갈 거 이미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포트에 10%에서 20% 정도는 담아 가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 여름까지로 보수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여름까지도 갈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자, 이 라인까지 단기 저항 구간이 요 라인까지 대략 우리는 100% 정도를 한번 노려볼 거예요. 1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거 11월에서요 12월까지만 우리 들고 가보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제가 요건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거고요. 아무런 근거 없이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는 거 우리 확인을 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에요. 자, 같이 종목에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 글자, 우리는 이 종목으로 대박을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남겨주시는 즉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거예요. 왜냐? 이거 바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내일 장이라도 바로 장중에 담으실 수 있게끔 준비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시면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심택 보셨죠? 심택 130% 갈 때 안 쉬고 올라갔죠. 테크잉 150% 갈 때 얘도 안 쉬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 종목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이 끝났어요. 최대한 빨리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 글자, 우리는 대박이 날 거니까 대박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제가 답장을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 거니까 내일 장에이라도 잡아오시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란이 있어요. 이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은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 이상한 링크가 아니라 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이 링크 뒷번호랑 일치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요.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대박 날 종목이니까 우린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중 관계에 대한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하다 말았었는데, 자, 왜 제가 이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의 그런 트러블을 길게 가져갈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일단 미국은 현재 셧다운 상태예요. 정부가 셧다운 상태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기에 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매기는 순간 중국 제품의 가격이 모두 올라가겠죠. 자, 전 세계에 중국산 제품을 안 쓰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지금 미국은 10월달, 12월달에 뭐를 앞두고 있죠? 금리 인하 앞두고 있잖아요. 자, 파월이 금리 인하 이미 시사를 했다고 하죠.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요. 금리 인하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이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국 증시, S&P 500과 나스닥은 필연적으로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럼 증시가 안 좋아지죠.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생겼다?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긴축 정책으로 갈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미국 정부도 지금 셧다운 상태인 상황에서 내년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항상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년이 되는 그 중간 시점에서 중간 선거를 하죠. 중간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을 다시 투표를 하고요. 하원 의원도 다시 투표를 합니다. 상원 의원은 3분의 1을 재투표, 하원 의원은 모두 다 재투표를 합니다. 이때 미국의 증시가 박살나 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경기는 나락을 간다. 그러면 미국의 공화당에서 선출이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결국 공화당에서 표결을 붙여줘야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셧다운이 된 것도요. 민주당 쪽에서 7명이 찬성을 안 해줘서 셧다운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의석을 더 뺏기게 되면 정책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이걸 원치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식 화법이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폴리마켓도 미국의 베팅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재밌는 안건들이 많이 올라오죠. 이미 10월 달에 연방정부의 결정 25bps가 0.25%를 말하는 건데 94%로 이미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자, 11월 1일에 중국 관세를 100% 매길 거냐라는 부분은 가능성이 거의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16%. 그 전에 APEC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1일 날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날까야 되는 부분 표결도 있어요. 예, 만난다고 80% 보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 일단은 요 일정이 다가오기 전까지 10월 31일까지는 분명히 계속해서 노이즈는 나올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증시는 약간의 위아래로 흔드는 구간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 없고요. 우리 로봇주, 자, 내용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테슬라도 로봇이 주력으로 갈 것 같고요. 삼성도 결국 로봇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자,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로봇주 앞으로도 좋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겁니다. 자, 휴림로봇은 일단은 지금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뭐 이거를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모니터링 하면서 혹시라도 특이점이 발생되는 그 구간이 왔다라면 제가 매수 구간이든 매도 구간이든 제가 영상에서 모두 다 시원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죠? 구독이죠. 예,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새로운 영상이 나왔을 때 바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